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부검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부심포의 검색식 리터치 시간입니다. 부검리 시간이고요. 해당 영상은 기존에 있었던 매매 방법이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에 대해서 제가 저의 관점을 넣어서 이렇게 리터치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좋지 않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곁들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저의 견해를 살짝 섞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 강남개미의 주식 매매 일지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거고요. 더 쉬운 매매법은 없습니다. 샀다 하면 급등 나오는 기가 막힌 자리, 다른 매매법들 죄다 쓸데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다른 매매는 죄다 쓸데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 매매 방법인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영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아래 제가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기준봉을 찾고요. 이 기준봉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이 기준봉 자체는 5일선 아래에서 돌파한 장대 양봉이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봉이 240선이나 혹은 480선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이 5일선에서 돌파한 장대 양봉인데 5일선에서 돌파한 장대 양봉 모두 다 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5봉 전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돌파한 그러한 캔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기준봉이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 5번째 있는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지금 현재 캔들이 돌파를 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돌파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파의 개념보다는 여기 있는 5번째 있는 이 캔들의 시가 혹은 종가 가격보다 지금 현재 종가 가격이 더 위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파라는 것은 사실은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가야 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돌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비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교로 봐서 해당 가격대보다 높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장대 양봉의 기준이 뭔가요? 10% 올라가면 장대 양봉인가요? 20% 올라가면 장대 양봉인가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영상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예시로 든 종목들이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이 4종목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다라는 기준을 딱히 가지진 않고 이 양봉이긴 양봉인데 이 몸통의 크기가 대략 한 5% 이상이면 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5%일까요? 여기서 영상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예시 종목, 예시 종목들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막 20% 가깝게 10% 이상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한 5% 정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양봉을 그냥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다 라고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영상에서는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기준봉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종가, 시가, 음봉이니까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여기가 시가가 되고요. 이 시가와 종가의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 외쪽으로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식은 제가 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식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면 제가 미리 검색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조건 검색식 옵니다. 0150 이렇게 누르시고요. 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대상 변경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TF, ETN 두 개만 체크를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맞춰 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체크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검색식을 다 만들어서 저랑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상 변경을 변경해서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영상을 보면서 만들 때 당시의 이 종목들의 상태가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그 종목의 상태와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만드는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관리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검색식을 만들었을 때 이 A라는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지금 이때 예를 들어서 24년 2월 29일 오늘 이렇게 종목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성과 검증으로 이날을 성과 검증했을 때 A가 보이면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 종목을 체크를 했어도 A가 29일 날에는 관리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과 검증을 했을 때 지금은 관리 종목이더라도 29일 날에는 관리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성과 검증하면 A라는 종목이 검색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때 당시 이 종목의 상태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검색하는 성과 검증으로 검색하는 지금 이 종목의 상태에 따라서 성과 검증에서도 종목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자꾸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서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딱 ETF, ETN은 저희가 볼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딱 체크를 해서 걸러내고 나머지는 그냥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나중에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동평균 이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 이걸 누르시고요.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5,2평 골든 크로스 해서 추가 누르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주가 등락률 딱 치시면 여기 나오죠. 주가 등락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5%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추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 기준에 기준봉 그 내용이 5,2평을 돌파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요 A가 들어가는 거고요. B는 이제 장대양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대양봉의 기준이 조금 모호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그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5% 정도의 상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5%는 보통은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로 등락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 종목을 보시면 등락률이 종가가 대략 한 8%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8%는 어딜 기준으로 해서 8%가 나오는 거냐? 당연히 여기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8%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의 종가가 8%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락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일 종가 대비, 전일의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의 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갭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갭이 뜨게 되면은 몸통이 아무리 이렇게 짧더라도 여기서부터 올랐으니까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서 볼 때는 저는 몸통의 크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크기가 5%는 돼야 되겠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대비 종가가 5% 이상 상승하는 양봉,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 비교.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있어요. 주가 비교. 근데 여기 주가 비교 3개를 쓸 겁니다. 3개를 쓰셔서 가운데는 영봉전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봉전 종가, 그리고 등호를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으셔서 사봉전 시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꼈죠. 자, 이 내용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세 번째 항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 항목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했을 때 5봉전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봉이 넘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파의 개념보다는 비교로 봤을 때 높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캔들이 있으면 시가나 종가를 캔들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렇게 돌파를 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이 위에 있는 것이 맞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선 돌파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예시 종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 몇 봉 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몇 봉 전.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4봉전이 아니고 5봉전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영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앞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의 앞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5개의 앞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이거는 기준이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봉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봉 전이 아니고 오늘은 영봉 전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영봉 전. 왜냐면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봉 전, 일봉 전, 이봉 전, 삼봉 전, 사봉 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기준봉을 기점으로 했을 때 5캔들 앞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카운팅을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입력을 시켜줄 때는 얘는 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봉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고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사봉전이라고 돼 있죠. 영봉전, 일봉전, 이봉전, 삼봉전, 사봉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보느냐? 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봉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기준봉이 5이평을 돌파하는 걸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5이평을 돌파하기 때문에 5이평이 기준이 됩니다. 5일 평균선이. 자, 그러면 이 5이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5이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캔들의 종가의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캔들의 5이평의 값은 이 캔들 5이평의 값이 여기 있죠? 딱 갖다 대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4,735원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 종가 둘, 셋, 넷, 5개. 이 종가의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로 한 것이 이 값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볼 때는 선의 개념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다 점점 이렇게 점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과 점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캔들마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각각의 캔들마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캔들 종가 가격 플러스 여기 있는 캔들 종가 가격 플러스 이렇게 다 종가 가격을 다 더해서 이거를 나누기 5를 하면은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10은 뭐예요? 총 10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이동 평균선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오이평의 값이 결정되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종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평균값이 올라가려면 우리 정배열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정배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5, 10, 20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와야 정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여기 앞에 있었던 이동평균선의 종가값이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 종가값의 크기가 이 앞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값보다 크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여기 평균값인데 여기 빠져나가는 평균값보다 새롭게 들어오는 평균값이 더 크면, 그죠? 얘가 더 크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크니까 평균값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키가 160cm 되는 사람이 나가고 키가 190cm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의 평균적인 신장의 크기는 커지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있는 여기 종가값 이 종가값보다 여기 있는 종가값이 더 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여기를 했을까? 왜 여기 5개를 했을까?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크게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수했다. 5개 전 캔들이라고 하면 0, 원래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봉 전이라고 하면은 0,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캔들 값보다 여기 있는 캔들 종가값이 더 커야 이게 나가면서 얘가 들어오니까 오이평인 값이 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오이평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넣고 싶었는데 카운팅을 이제 잘못하신 거죠. 네, 카운트를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5봉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0, 1, 2, 3, 4, 5 해서 이제 여기를 설명을 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수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추론이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고도의 계산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만약에 이 캔들의 값이 여기 있는 캔들의 시가나 종가 값보다 커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무너지거나 이 캔들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지지받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왜냐면 이걸 기준봉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이 캔들이 또 빠져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캔들이 완성될 때, 매매는 여기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다음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 캔들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있는 5개 캔들로 오이평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의 종가값이 앞으로에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캔들의 종가값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쫙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은 눌림을 좀 주더라도 혹은 이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오이평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상승 추세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더 내다보고 이렇게 일부러 1, 2, 3, 4, 5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면 영상에서는 이런 거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보통 유추를 해보건데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기준봉으로 보고 1, 2, 3, 4, 5 해서 여기 있는 캔들보다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상에서 이 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1, 2, 3, 4봉전이라서 이렇게 넣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넣었을까라는 부분을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2번이 있어요. 그죠? 1번 들어갔죠? 1번 들어갔고 3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자, 2번 내용이 있어요. 이 근접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검색식에 보시면 여기 이격도라고 있습니다. 이격도라고 딱 치시고 이격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격도 여기 옆에 플러스 눌러서 여기 딱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값 범위 있죠? 기준값 범위를 딱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240 이렇게 치십니다. 요거는 이제 242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0 이렇게 딱 치시고요. 기간은 90에서 1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 90에서 110인가요? 요거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시를 들어주신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쯤이면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그 데이터 값을 낸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치를 넣었다기보다는 예시가 들어있는 그런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격도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격도는 242평이 이렇게 있죠? 이게 242평이에요. 그럼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캔들이 딱 만들어지는 이 종가 가격으로 봤을 때 이 242평에서 종가가 몇 퍼센트 올라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2평에 종가가 딱 붙어 있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0%죠. 100이 0%예요.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딱 붙어 있다. 종가랑 242평이. 그러면 100. 여기서 1% 올라가 있다. 그러면 101. 그러면 110은 뭐예요? 242평에서부터 10% 올라가는 범위까지는 보겠다라는 게 110이죠. 90은 뭘까요? 여기에서 10% 빠지는 것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긋는 게 아니고 2평 기준으로 해서 2평에서 종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40선하고 480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240선하고 480선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0 해가지고 딱 넣고 싶었는데 뭐예요? 네, 이렇게 1부터 300까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싶은 482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회를 좀 하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기준으로 조금 축약을 시킬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일봉 위에 무슨 봉이 있나요? 일봉 위에 상위 차트는 주봉이 있죠. 자, 주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간으로 만들어져요. 네, 기간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5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일이 껴 있어요. 휴일이 껴서 뭐 하루 쉬었어요. 수요일날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4일이니까 4개 캔들이니까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5개 캔들로 하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간으로 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봉은 일봉 5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휴일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회를 해서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지만 뭔가 딱 정확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봉은 기간으로 끊어서 이 한 주 캔들에 일봉 캔들이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특별한 일이 없다.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평일날 같은 쭉 일주일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주봉에 일봉 5개 캔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봉 캔들은
일봉 5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네, 보세요. 일주 캔들이 5개였죠. 그죠? 그러니까 482평은 일본 캔들 5개가 모여서서 만든 캔들입니다. 몇 개? 96개가. 그러니까 일본 캔들 5개가 96개 모이면 482평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96주선은 일봉상 481선과 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96주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요 주기를 주기 이렇게 바꾸고요. 기간을 96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96 하니까 뭔가 좀 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 이렇게 넣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6주선이나 100주선이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로 90에서 100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어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주봉에 들어오셔서 주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96주선이었죠. 96주선. 그 다음에 내용이 100주선이었죠. 96주선이랑 100주선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서 막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주봉이라서 많이 안 나오니까 다른 종목으로 한번 더 볼게요.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보면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96주선, 100주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96주선을 봐도 되고 100주선으로 봐도 되고 기간은 마찬가지로 90에서 1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봉상 242평에 관한 이격도, 주봉상 102평에 관한 이격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중간에 5어 돼 있죠. 그러니까 242평을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482평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아니고 얘를 충족하든지 얘를 충족하든지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딱 갖다 대면 5어 보이죠?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를 딱 하셔가지고 가로를 딱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로가 들어가죠. 그러면 A도 충족하고 그리고 B도 충족하고 그리고 C도 충족하고 그리고 D나 E를 충족하는 것을 보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오늘 날짜로 보시면 이렇게 8종목이 나오고요. 성과 검증을 들어가서 예시로 들어주시는 그 4종목을 보면 이렇게 4종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4종목이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일단 10월 26일 성과 검증하기 눌러보면 에코플라스틱 나오죠. 자, 그리고 10월 16일 흥하해운 나오죠. 흥하해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그다음에 11월 2일 성과 검증하기 그러면 종목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종목명을 딱딱 눌러보시면 이제 영어부터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좀 편하겠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제주 반도체 보이죠. 그 다음에 11월 29일 K옥션 11월 29일 K옥션 이것도 따닥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 밑에 K옥션 보이죠? 그래서 11월 29일 K옥션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10월 16일 흥하해운 이렇게 보이죠? 왜 이 자리냐? 이거는 원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딱 요 자리 그죠? 에코플라스틱 10월 26일 그죠? 제일 처음 봤었던 그 종목 딱 요 자리 나오고요. 네, 제주 반도체 보시면 11월 2일 딱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딱 나오죠. 11월 2일 요 자리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부심포 공부방 카톡방 주소가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3월 한 달 동안은 부3T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글 보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